네, 작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지금 물건 좀 많이 보시고 현장 답사도 많이 다녀오시고 하셨다고 했는데 궁금증이 있으시다고요? 네, 일단 휴가 겸 또 지방 아파트를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두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부산을 다녀왔는데 네. 부산, 대구 총 3개의 물건을 보고 왔습니다. 부산 대구 가셨는데 3개밖에 안 봤어요? 네, 3개 봤습니다. 더 보시지. 길이 일단 안 맞는 것도 있었고 어. 제가 찾은 건 한 6개 정도 되는데 아. 길이 좀 지난 것도 있었고 그래서 한 3개를 봤습니다. 자, 네, 현장 답사 가실 때 멀리 가시잖아요? 네. 그러면은 물건 하나 마음에 드는 물건이 딱 하나 있어요. 그러면 얘만 보는 게 아니라 얘 옆에 있는 다른 물건들 같이 보시는 거예요. 시기가 안 됐다 하더라도. 왜냐면 거기까지 갔는데 하나 보고 오기엔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요. 그래서 마음에 드는 물건은 사실 누구 봐도 다 마음에 드는 물건이거든요. 그렇겠죠. 그래서 얘는 낙찰가가 낮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. 근데 이 옆에 있는 애들 그냥 원래 관심 없었는데 그냥 얘 때문에 가서 보게 된 애들 중에서 괜찮은 물건들이 있을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. 그래서 길이 뭐 얼마큼 남았던 상관없이 마음에 드는 물건 보러 가면 옆에 있는 애들 좀 묶어서 보는 게 좋아요. 아, 알겠습니다. 저는 한 번 갈 때 보통 한 5-6개 물건을 보지만 그렇게 빨리 보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, 처음에는. 그 물건 하나 보는데 시간이 은근 또 많이 걸리실 거란 말이에요. 아, 근데 은근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셨는데 어떻게 덜 봐야 될지 모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길게 보진 않았어요. 겉만 둘러보고 오신 건 아니죠? 겉을 둘러보고 부동산도 들어가서 가격도 물어보고 네. 이런 주변 좀 인프라도 파악을 하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건 좀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아. 네네네. 네. 그래서 어떤 거 위주로 좀 더 보시는지 현장 답사 가는 목적이 3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입찰가를 찾는 거예요. 입찰가. 네, 시세를 파악하는 거죠. 네. 얘가 도대체 얼마가 적정 시세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찾는 게 첫 번째예요. 우리가 온라인으로 물건 검색을 하잖아요.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지역에서 이 정도 되는 물건은 얼마에 거래가 된다. 그 실거래가도 볼 수 있고 물건 나와 있는 호가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긴 한데 지금 내가 이거랑 똑같은 이 물건을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그러면은 얘를 얼마까지 매수할 수 있을까? 이 지금 바로 살 수 있는 물건. 내가 낙찰받아서 바로 지금 판다면 얼마로 팔 수 있을까? 그게 똑같은 거잖아요, 결국은. 네. 그 가격은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얘가 또 층도 다르고 향도 다르고 그러니 지금 나와 있는 일반 호가와 실거래가 물건들은 약간씩 다르단 말이에요. 그러면 얘는 다른 지금까지 나와 있는 물건들이 뭐 한 1억 9천에 거래가 됐다 라고 할 때 얘도 과연 1억 9천에 거래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얘는 층수가 낮아서 한 1억 8,500에 가능한 건지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. 입찰가를 찾는다. 두 번째 목적은 명도를 하기 위한 네. 명도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점유자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게 두 번째 이유예요.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미납관리비 확인할 때 혹시 여기 사시는 분 별 문제 없나요? 라고 물어보기도 하는 이유예요.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. 그 문제가 있다는 게 우리가 평소에 만나는 사람이 아니란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신병원에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시라거나 아니면은 알코올 중독 상태이라거나 아니면 아이들만 살고 있다거나 뭐 이런 특별한 상황에 있는 점유자분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거를 관리사무소에 가서 네. 관리사무소가 제일 쉬운 곳이고요. 생각도 못했어요. 수업이 있었는데. 있었어요. 다 들었는데. 있었어요. 네. 네. 관리사무소에 네. 방문할 때 물어봐야 될 거. 네. 그래서 두 번째는 점유자의 상태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는지. 그러니까 물건이 인테리어한 물건가, 인테리어를 네. 안 한 상태 원상의 물건가, 가격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저층이라면 밖에서 이제 샤시 상태나 이런 것들 보고, 또 알 수 있고 현관문 상태 현관문이 다른 집들은 다 옛날 현관문인데 이 집만 뭔가 새로운 현관문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안에도 인테리어가 되어 있겠죠. 근데 다른 집들은 다 깨끗한 현관문인데 이 집만 낡은 현관문이다 그러면 이 집 인테리어 안 돼 있겠죠.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도어락도 한번 보고 맞아요. 샷이 보고 맞아요. 네. 얘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이
같이 나란히 보는 거죠. 그리고 혹시 이 집이 비어있는 상태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봐야 될 게 크게 세 가지예요. 하나는 입찰가를 찾는 거. 이거를 안 찾으면 현장에 간 의미가 없어요. 두 번째는 점유자의 상태. 세 번째는 물건의 상태. 다 확인하십니다. 시간 좀 걸려요. 그래서 창문 너머로 그러니까 제가 봤던 건 1층이다 보니까 볼 수 네. 있잖아요. 아파트. 네네, 밖에서 보이죠. 네, 근데 그 집안 정리 상태 이런 걸 좀 보니까 좀 지저분한 것도 있었고 제 영상을 남기긴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대충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렇죠, 그렇죠. 예. 근데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한 번 더 물어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죠. 근데 가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여기는 점유자가 살고 있는데도 미납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지? 보통 점유자가 살면서 관리비 미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아, 그리고 그 물건을 볼 때 뭐 개인정보로 인해서 미납금 뭐 확인 불가라고 썩 적혀 있는 것도 관리사무소 가면은 알려줄 수 있다는 건가요? 그거는 그분이 알려주고 안 알려주고는 그분 맘이지만 우리는 항상 물어보는 거죠. 그리고 미납관리비만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관리사무소에서 알아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네.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알고 있는 거죠. 네.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. 중개사무소도 가야 되고 관리사무소도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이에요. 외관도 봐야 되고. 얼마나 걸리셨어요? 물건 보실 때? 그래서 한 30분 정도 잡은 것 같아요. 이제 부동산 들어가서 얘기 나눈 것까지 하면 한 물건당 30분에서 1시간 정도? 네, 1시간 정도면은 네. 네, 충분하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중개사도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에요. 네. 네. 몇 군데 가셨어요? 주변에 있는 한 3군데 정도. 오, 이렇게 잘하셨네요. 보고, 뭐 밖에 붙어 있는 것도 좀 보고. 네, 근데 네. 어떤 데는 붙어 있지 않아서 들어가서야만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있었고 해가지고. 중개사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? 생각보다 다들 친절하셔가지고 좀 수월하게 얘기를 나눴는데 생각보다 거래가 좀 활발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게 대부분이었어요.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. 그래서 제가 현장 답사하기 전에 사전조사 할 때는 그 거래량 같은 것들 좀 확인했었거든요. 네. 아무래도 제가 목적이 단기 시세 차익이니까 좀 매달 좀 거래가 이루어지는 물건 위주로 찾았는데 근데 막상 가서는 또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고 쏟아져 나오는 물건들은 되게 많은데 경매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좀 많았었어요. 그러면 구체적으로 질문을 이렇게 하셔야죠. 지난달에 8층이 1억 5천에 거래가 됐는데 그거는 어떤가요? 그런 물건은 어떤 물건이었나요? 그러면은 이제 그거 내가 한 거다. 만약에 거래를 시킨 중개사라면 그거 내가 한 거다 얘기를 했을 텐데 본인이 안 했으면 거래가 없는 거죠. 아, 네. 그래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셔야 돼요. 질문을 잘해야 된다. 그러니까 내가 네. 다 조사하고 갔잖아요. 네. 사장님 지난달에 8월 달에 여기 1억 9천도 되고 2억 뭐 천도 되고 했는데 지금 제가 이 물건 낙찰 받아오면 사장님 이거 2억 천에 내놓으면 사장님 매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. 아. 알겠습니다. 네. 어떻게 질문하셨어요? 거래가 활발한지 그리고 금매 물건이 있는지 그리고 그때 말씀하신 게 오히려 금매가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, 그러니까 지금 지방 아파트가 생각보다 낙찰가가 높아가지고 오히려 금매를 해서 시세 차이 남기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그것도 염두에 두고 물어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한 것과 안 한 것의 가격 차이 네, 그런 것들. 이제 거꾸로 물어보셔야 돼요. 네. 제가 보니까 몇 월 달에 2건이 있었고 7월 달에 2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 조사하시고 네네. 그런데 왜 사장님 거래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또 있겠죠. 네. 그리고 지난달에 1억 9천짜리도 거래가 됐고 2억 천짜리가 거래가 됐는데 이게 인테리어 차이인가요? 알겠습니다. 네. 네.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네 아니요밖에 대답을 못해요. 이 단답형 대답이 아니라 진짜 내용을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거래가 많았나요? 네 아니요밖에 말을 못 하잖아요. 별로요? 라고밖에 대답이 안 나오는 거죠. 질문의 형태를 바꿔서 네. 네. 알겠습니다. 다음 그래서 물건부터. 질문을 내가 원하는 답은 뭐냐면 그래서 이 물건은 얼마에 팔 수 있는데 이게 원하는 답이에요. 근데 또 하나는 중개사님들은 항상 거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네. 분이기 때문에 늘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을 얘기를 해요. 시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팔려고 얘기를 하죠. 그게 거래가 더 쉬우니까. 근데 그것은 그 참고사항일 뿐이에요. 네, 그거는 중개인과 투자자의 시선 차이다.
알겠습니다. 네. 그 물건을 찾다 보니까 또 궁금증이 있다 그러는데 평형과 네, 또 로얄층, 뭐 이런 로얄 동. 네. 층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 영상에 계속 이야기해 드릴게요. 네.